회장 장인호가 신입사원 면접장에서 한 지원자의 이력서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지원자, 아버지 직업은 무엇이었나? 회장의 질문에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7살 때. 이름은 장현우입니다. 면접장이 얼어붙는 순간 회장의 눈에서는 죽은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아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50년 제국을 일군 철강왕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찾아갑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겨울 아침 7시 강남 한복판의 60층 빌딩 최상층에서 장인호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간직한 인호는 50년간 일군 재벌 그룹 동양산업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펜트하우스 침실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또 그 꿈을 꿨구나. 인호는 베개에서 머리를 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악몽,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었습니다. 빗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못한 외아들 장현우. 43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꿈속에서 현우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죠.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바라보던 인호의 눈가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너를 너무 올감했나? 그래서 그렇게 급히 떠나간 거냐?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리는 목소리엔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면도를 하면서도 손이 자꾸 떨렸죠. 10년이 지나도 아들 생각만 하면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혼자였습니다. 넓은 식당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신문을 보며 죽을 떠먹는 인호의 모습은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엔 현우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빈 의자만 남았습니다. 가정부 박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현우 도련님 제사상 준비해 드릴까요? 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사실 급한 일은 핑계였습니다. 아들의 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인호는 더욱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 없는 그리움과 죄책감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거든요. 현우가 떠난 뒤 회사는 더욱 커졌지만 인호의 마음속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만 넓어져 갔습니다. 매출은 해마다 늘어났지만 정작 중요한 건 모두 잃어버린 기분이었죠. 회장 전용 승강기를 타고 60층 사무실에 도착한 인호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자신이 일궈낸 제국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물려줄 후계자가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인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에 앉았습니다. 사진 액자 속 현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선명한 미소, 그 미소를 다시 볼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또 후계 구도에 대해 논의하자고 합니다. 비서실장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인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말이죠. 이사들은 점점 노골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회장의 나이를 고려할 때 후계자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인호는 혼자서 회장실 소파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예전엔 현우와 함께
회사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어울려 식사하곤 했는데 이젠 그런 일상이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느껴지는 동정과 안타까움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회장님도 참 외로우시겠어요 라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죠. 오후 3시 인사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훑어보던 인호는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신입사원 공개채용 면접 일정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또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오는구나. 인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엔 현우가 인사 업무를 직접 챙기며 젊은 인재들과 소통하곤 했는데 이제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우는 특히 신입사원들을 아꼈습니다. 아버지, 이 회사의 미래는 저들에게 달려 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죠. 회장님도 면접에 참관하시겠습니까? 김 전무가 물었습니다. 인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이야. 사실은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현우가 없는 회사, 현우가 없는 일상이 너무 공허했거든요. 퇴근길 승용차 안에서 인호는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현우 무덤에 들러자. 10년이 지나도 아들의 무덤 앞에 서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장현우라는 이름을 바라보며 인호는 속삭였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너무 늦은 건 아니지?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이 마치 현우의 대답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인호는 현우의 방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10년째 그대로 보존해 둔 방 아들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이내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그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방 안에는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대학 졸업장, 그리고 회사에서 받은 상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인호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자식 하나 못 지켜낸 아비지. 그의 일상은 고독과 집착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회사 후계자 문제는 늘 이사회의 압박으로 다가왔고 집으로 돌아가면 쓸쓸한 빈 거실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호의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동양산업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공개 채용 면접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인호는 평소와 달리 일찍 회사에 나와 면접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전무, 지원자들 서류는 다 정리됐나? 예, 회장님. 총 200명의 지원자 중 서류 통과자는 50명입니다. 인호는 지원자 명단을 훑어보았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학벌보다는 각자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현우도 학교 성적보다는 사람의 됨됨이를 더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면접관들에게 전해 스펙보다는 인성을 보라고. 인호의 지시에 김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호는 늘 그렇듯 뒷자리에 앉아 지원자들의 태도를 지켜보았습니다. 경영학과 출신 김모 씨, 영어 영문학과 출신 이모 씨, 하나같이 준비된 답변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동양산업의 비전에 깊이 공감하며 똑같은 패턴의 대답들이 이어졌죠. 인호는 지루함을 느끼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11번째 지원자의 이력서에서 인호의 눈길이 멈췄습니다. 이름은 장민호, 나이는 24살.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여기까지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사항 란을 보는 순간 인호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아버지 장현우 고인.
그 이름, 그 익숙한 이름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현우. 인호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인사 담당 이사가 고개를 돌렸지만 인호는 그런 시선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혹시 착각일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장현우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단정한 정장 차림에 곧은 어깨. 하지만 인호가 주목한 건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 특히 그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시감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장민호입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당당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처럼 떨리는 기색도 없었고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그 자신감 뒤에는 어떤 슬픔 같은 게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호는 그 미묘한 감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인호는 민호의 모든 말과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면접관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이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 대답에 인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이름은 장현우고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면접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인호는 숨을 멈춘 채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인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장현우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도 아닌데 설마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민호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24살이라면 현우가 죽기 전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원자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인호가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호는 회장의 목소리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인호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눈빛, 그 표정이 너무나 현우와 닮아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기업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민호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거짓이나 과장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민호가 나간 후 면접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면접관들이 인호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지원자를 아시나요? 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론 온갖 추측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 인호는 혼자 회장실에 남아 민호의 이력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출생지는 부산, 어머니는 김영희. 하지만 아버지란에는 여전히 장현우 고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나한테 숨긴 게 있었나? 인호는 사진 속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인호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고 현우와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한 말, 아버지,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퇴근 전 인호는 김 전무를 불렀습니다. 장민호라는 지원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어떤 부분을 조사하시겠습니까? 가족관계,
성장 과정, 모든 것을 다 알아봐. 특히 아버지 장현우에 대해서 말이야. 김 전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얼굴과 현우의 어린 시절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혹시 현우에게 자신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민호는 대체 누구일까요? 단순한 동명이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현우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인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틀 후, 김 전무가 조사 결과를 들고 인호의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장민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호는 서류를 받아들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민호 생각에 밤잠을 설쳤던 터라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죠. 조사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장민호는 부산 영도구의 작은 골목에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김영희는 현재 52살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김영희가 20년 전 동양산업본사에서 비서로 근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희.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인호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20년 전이면 현우가 막 회사에 입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젊고 예쁜 비서가 있었던 게 기억났죠. 하지만 그 비서가 갑자기 사라졌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맞다. 임신 때문에 그만뒀다고 했었지. 인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김영희가 회사를 그만둔 시기와 민호의 출생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설마, 정말 설마. 인호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 전무, 이 여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현우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나나? 그때 현우 상무님께서 많이 침울해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며칠간 일도 제대로 안 하시고 김 전무의 증언이 인호의 의혹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보니 민호의 성장 과정이 눈에 밟혔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학업에 열중했고 특히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했고 어머니의 분식집 일도 도왔죠. 참 기특한 아이로구나. 인호는 저도 모르게 민호에 대한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호가 어릴 때 한 번 서울에 온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살 때 어머니와 함께 동양산업본사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날짜가 바로 현우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란 말인가. 인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현우의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확신하기엔 아직 부족했습니다. 인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 전무 장민호를 따로 면접 보겠다고 연락해. 오늘 오후에 말이야. 회장님께서 직접 재면접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래,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오후 3시 민호가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넓은 회장실에 혼자 들어선 민호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앉아라. 인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면접을 요청해서 놀랐을 텐데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 인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이 청년이 정말 자신의 손자인지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났죠. 네, 회장님. 무엇이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장현우. 정말로 내 친아버지가 맞느냐? 인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록 기억은 많지 않지만 확실합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하시던가?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하지만 가끔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죠. 민호의 대답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인호는 책상 서랍에서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적이 있나? 민호는 사진을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 본 사진과 똑같아요. 어머니 지갑에 있던.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뜻인가? 인호의 질문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어떻게 저희 아버지 사진을? 민호의 눈에 의욕이 떠올랐습니다. 인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내 외아들 장현우다. 그 말에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래, 만약 내가 정말 현우의 아들이라면 넌 내 손자가 되는 거지. 회장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인호를 바라봤고 인호 역시 이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무 말씀도.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숨기셨을까? 인호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를 보호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가난한 저희가 갑자기 나타나면 회장님께 부담이 될까봐. 민호의 추측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인호는 민호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현우의 눈빛, 현우의 미소, 심지어 말하는 습관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이런 선물을 남겨두고 간 거냐? 인호는 속으로 죽은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호야, 혹시 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인호의 제안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 확실하게 해야지. 너도 그래야 마음이 편할 테고. 그날 저녁 인호는 오랜만에 현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10년간 봉인해뒀던 그 공간에서 현우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와 민호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버지께는 말할 용기가 없었다. 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의 일기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인호는 그동안 일기의 모든 페이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현우가 김영희와 사랑에 빠졌던 과정, 민호의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마음,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회사 비서와 연애한다는 걸 알면 실망하실 거야. 하지만 영희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우리 아이를 잘 키울 거야. 인호는 현우의 마지막 글귀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민호가 태어나면 꼭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우리 아버지처럼 엄격하지만 따뜻한. 그 글을 읽는 인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왜 진실을 숨겼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회였습니다. 김 전무가 급하게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장님과 장민호의 만남을 알아냈습니다. 뭐라고? 인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회장님께서 장민호를 개별 면접한다는 소식을 흘린 것 같습니다. 이사들이 수상하게 여기고 있어요. 김 전무의 말에 인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에는 비밀이란 게 없었죠. 특히 후계자 문제에 민감한 이사들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오후 2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박상무를 비롯한 주요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였고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신입사원 한 명을 개별적으로 면접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박상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인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사들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지원자가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이사가 추궁했습니다. 후계자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미루시더니 이제 갑자기 신입사원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 이사의 말에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나이 75세, 더 이상 후계 구도를 미룰 수 없다는 게 이사회의 입장이었죠. 인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지원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인호의 애매한 답변에 이사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회사는 개인의 감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박상무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후계자 문제는 전체 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에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한 목소리로 동조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인호는 혼자 회장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가 정말 자신의 손자라면 후계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를 설득하기는 어려웠죠. 그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께서 만나 뵙겠다고 하십니다. 정말인가? 네, 내일 저녁에 부산에서 올라오신다고 해요. 인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모든 의문이 풀릴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인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민호가 정말 현우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회의 반발은 물론이고 언론의 관심도 만만치 않을 텐데 더욱 걱정되는 건 민호와 김영희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재벌가의 일원이 되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행복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인호는 김 전무를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을 모두 취소해. 그리고 회사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알아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무슨 중요한 일이? 곧 알게 될 거야. 오후에 박상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후계자를 발표하지 않으면 임시 경영진을 구성하겠다고 해요. 인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너무 급하지 않나?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인호는 강남의 한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김영희와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김영희, 그리고 자신의 손자일지도 모르는 민호. 두 사람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영희가 들어왔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단아한 모습이었죠. 다만 이마에 주름이 생겼고 손에는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민호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김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야. 인호도 감정을 억누르며 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영희 씨, 민호가 정말. 인호가 말을 꺼내려 할 때 김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20년간 숨겨온 것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현우 씨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 순간 인호의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추측과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민호 역시 충격을 받은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미안하다, 민호야. 너에게도 숨겨온 게 있었어. 김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와 저는 진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저는 두려웠어요. 회장님께 부담을 드릴까봐, 그리고 민호가 상처받을까봐. 그녀의 고백에 인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 혼자 민호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민호는 정말 현우 씨를 닮아서. 김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인호는 그녀의 고생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인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이사회의 압박, 언론의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와 김영희의 평범했던 삶이 모두 바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한 다음 날, 인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탓에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김영희의 고백으로 모든 의문이 풀렸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그리고 이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마자 김 전무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한정식 집에서의 만남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뭐라고? 인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용한 곳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기자들의 촉은 예리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회장님께서 젊은 남녀와 비밀 만남을 가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김 전무의 보고에 인호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면 온갖 추측과 왜곡된 보도가 따를 게 뻔했거든요. 오전 10시 박상무가 다른 이사들과 함께 회장실로 몰려왔습니다. 표정들이 심상치 않았죠. 회장님, 어젯밤 만남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박상무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신입사원과 관련된 일입니까? 인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민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지도 못했는데 이사회에 먼저 알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내 손자야. 인호의 폭탄 선언에 이사회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손자라니요? 현우 상무님께는 자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사가 의아해했습니다. 인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설명했습니다. 현우가 숨겨둔 아들이 있었어. 어젯밤 그 아이 어머니를 만나서 확인했지.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었죠. 회장님, 설마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정 이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요즘 재벌가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기가 아니야. 인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우의 일기에도 다 적혀 있었고 그 아이는 현우를 정말 닮았어. 하지만 이사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기라는 것도 조작할 수 있고 외모 유사성만으로는 혈연 관계를 증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상무가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만약 정말 손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24살 청년을 후계자로 내세우시겠다는 건가요? 다른 이사들도 동조했습니다. 경험도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회사를 맡길 순 없습니다. 그 아이는 우수해. 성적도 뛰어나고 인품도.
인호가 변호하려 했지만 이사들은 냉정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경영은 별개입니다.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계자여야 해요. 이 이사의 말에 다른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 청년이 손자라면 유전자 검사부터 받으시죠. 그리고 혈연 관계가 증명된다 해도 후계자 수업은 최소 10년은 받아야 합니다. 이사들의 요구가 쏟아졌지만 인호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박상무가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임시 경영진 구성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뭐라고? 회장님께서 합리적인 후계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신다면 이사회에서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나간 후 인호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사회의 반발이 이토록 거셀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분명 현우의 아들이고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만으로 회사를 맡길 수는 없다는 이사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점심시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언론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써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해결할 테니까. 하지만 인호 자신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후 2시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주요 주주들과 이사들이 모인 가운데 박상무가 의장을 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회장의 후계자 문제와 임시 경영진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인호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손자가 있습니다. 제 외아들 현우의 아들이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 청년은 뛰어난 인재입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훌륭한 후계자로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주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증거가 있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믿죠? 회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한 주주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만약 그 청년이 가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텐데요. 인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확실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인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호를 보호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의 안정도 중요했습니다. 50년간 일궈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주주총회는 표결로 향했습니다. 회장의 후계 계획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임시 경영진을 구성할 것인가. 박상무가 안건을 정리했습니다. 인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민호의 미래가 이 투표에 달려 있었거든요. 투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임시 경영진 구성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유감스럽지만 주주들의 뜻입니다. 박상무의 선언에 인호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50년간 지켜온 회사, 그리고 이제 막 찾은 손자. 모든 것을 동시에 잃을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인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너무 성급했나? 민호를 지켜줄 수 있을까? 강남의 석양이 회장실을 붉게 물들였지만 인호의 마음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재산, 그리고 감춰온 과거가 한순간에 뒤엉킨 상황에서 인호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그날 밤, 인호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회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이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했지만 인호의 마음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50년간 일궈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고 이제 막 찾은 손자마저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았거든요. 책상 위에 놓인 현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인호는 속삭였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너무 성급했나? 민호를 지켜주려다가 오히려 상처만 주는 건 아닐까? 사진 속 현우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인호에게는 그 미소가 원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현우가 사고 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었죠. 인호는 현우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쓴 글귀들을 읽으며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완벽을 요구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랑을 하고 싶었다. 영희와 함께 소박하게 살고 싶었다. 현우의 솔직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피를 잇는다는 이유로 모든 걸 지배하려 했구나. 인호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현우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던 것도 이제 민호를 후계자로 세우려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욕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작 그들이 원하는 삶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새벽 2시 인호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지금 시간 괜찮나? 네, 할아버지. 저도 잠이 안 와서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쟤 때문에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인호는 민호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넌 정말 이 회사를 이어받고 싶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어서요. 민호의 솔직한 대답에 인호는 현우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고 싶어 하는 모습 말이죠. 민호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할아버지의 기대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말이야. 전화를 끊은 후 인호는 현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어본 그 방에는 현우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사진, 회사에서 받은 상장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김영희와의 사진까지. 사진 속 김영희는 임신한 배를 쓰다듬고 있었고 현우는 그런 그녀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현우가 얼마나 행복했을지, 그리고 그 행복을 아버지와 나누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을지를. 현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무서운 아버지였나 보구나. 인호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구나. 아빠 때문에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인호는 일찍 출근해서 김 전무를 불렀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준비해. 민호와 내가. 네. 하지만 이미 확신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확신과 증명은 다르지. 이사회를 설득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오후에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는 동안 인호와 민호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사실 두려워요. 민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바뀌는 게 무섭고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 마음 할아버지가 이해해. 인호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거든. 회사를 이어받는 것보다 자신의 길을 가고 싶어 했지. 아버지가요? 그래, 현우는 너희 어머니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지. 민호는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불행하셨던 건가요?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려고 했어.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했을 뿐이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인호는 회사 일보다는 민호와 김영희를 더 자주 만났습니다. 김영희에게서 현우와의 추억을 들으며 아들이 얼마나 사랑받으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민호를 보면서 늘 우리 아들이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인호는 자신이 현우에게 어떤 아버지였는지 되돌아봤습니다.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확실히 인호의 손자였습니다. 99.9%의 확률로 혈연 관계가 증명된 것이죠. 하지만 인호는 기뻐하기보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호야, 이제 선택해야 해. 인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지지할 거야. 회사를 이어받든 아니면 내 자신의 길을 가든 말이야.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했던 방식으로요. 민호의 대답에 인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구나. 그날 밤 인호는 현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아들과 대화했습니다. 현우야, 내 아들을 만났어. 정말 너를 닮았더구나. 착하고 진실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현우의 대답 같았습니다. 아빠는 이제 알겠어. 가문의 이름은 무너질지 몰라도 피와 진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인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어떻게 지켜나갈지 그 방법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이틀 후 인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회와 언론,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이죠. 인호는 김 전무에게 지시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공지해.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김 전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인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민호와 영희 씨가 계속 숨어 지낼 수도 없고 회사도 불안정한 상태로 둘 수는 없거든. 그날 오후 동양산업대회의실에는 주요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파에 회의실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인호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모습이었죠. 지난 몇 주간 우리 회사에 많은 추측과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늘 그 모든 의문을 해결하겠습니다. 박상무를 비롯한 이사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인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기자들은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했고 주주들은 숨을 죽이며 인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에게는 손자가 있습니다. 인호의 첫 번째 폭탄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제 외아들 장현우의 아들 장민호입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고 민호와 김영희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죠. 이 청년과 이분은 지난 20년간 저희 가족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인호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들 현우가 이들의 존재를 저에게 알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증거가 있습니까? 혈연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인호는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든 후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꺼냈습니다. 99.9%의 확률로 혈연 관계가 증명되었습니다. 그 순간 박상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나타난 청년을 후계자로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다른 이사들도 동조했습니다. 경험도 없고 검증도 안 된 사람에게 회사를 맡길 순 없습니다. 인호는 예상했던 반발이라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후계자로 지명한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발표를 하는 걸까요? 민호는 신입사원으로 우리 회사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인호의 말에 또 한 번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승진할 것입니다.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이번엔 기자들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장님, 그럼 후계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분간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호의 대답에 이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75세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죠. 인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능한 후계자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주주 여러분과 직원들에 대한 배신이니까요. 민호가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시선을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후광 때문이 아니라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제 손으로 이루겠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대기업 회장의 손자라는 특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민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실력으로 말이죠. 박상무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식으로는 회사의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동조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인호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가문의 이름보다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들 현우는 이 회사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삶도 원했습니다. 저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회사만이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인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회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회사를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김영희가 조용히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현우는 회장님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했죠. 실망시킬까 봐서요. 그녀의 말에 인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는 현우와 달리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김영희가 계속했습니다. 그건 현우가 바라던 모습이기도 해요.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인호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면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특별 대우는 없어. 오직 내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아버지.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주주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만약 민호 씨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길을 찾으라고 하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키지는 않을 거예요. 주주총회가 끝난 후 언론은 이 놀라운 반전에 대해 연일 보도했습니다.
어떤 기사는 인호의 결정을 칭찬했고 어떤 기사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이제 결과를 지켜볼 일만 남았거든요. 그날 밤 인호는 민호와 김영희와 함께 조용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민호야. 네, 할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호의 눈빛에는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현우의 아들답게 말이죠. 진실 발표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약속대로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동양산업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민호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새벽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민호 씨, 또 야근이에요? 같은 팀 선배가 물었습니다. 네,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요. 민호는 항상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손자라는 특별함보다는 한 명의 직원으로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점차 동료들도 민호의 진심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호는 민호의 근무 태도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소식들이 흐뭇했습니다. 민호가 기획안을 정말 잘 짠다더군요. 성실하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려요. 김 전무의 보고에 인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여전히 민호의 존재를 못마땅해 했고 언론에서는 때때로 특혜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민호는 그럴 때마다 상처를 받았지만 김영희와 인호의 격려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 아버지도 처음엔 힘들어했어. 인호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됐지.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민호는 할아버지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자신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거든요. 어느 가을날 민호의 첫 번째 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중소기업가의 상생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실행한 것인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참여 기업들의 매출이 평균 30% 증가했고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도했죠. 민호 대리 정말 대단해요.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조금씩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회장의 손자가 아니라 유능한 직원 민호로 불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인호는 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수고했어, 민호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민호의 겸손한 태도에 인호는 흐뭇해했습니다. 현우도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호야, 내가 이 회사에서 꼭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마라. 인호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내 아버지가 못 누린 것들을 내가 누렸으면 좋겠어. 민호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듬해 봄 민호는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입사 1년 만의 일이었죠. 물론 혈연관계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실력으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승진 발표 날 동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준 것이 민호에게는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민호야, 이제 정말 우리 회사 사람이 된 것 같아. 선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동양산업 직원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그런 민호의 모습을 보며 인호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현우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가문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 말이죠. 여름이 되자 인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후임 회장으로는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 경영인을 앉혔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인호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인호가 말했습니다. 회사 일은 젊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저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어요. 50년간 회사만 바라보고 살아온 인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쉬셔야 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마워, 민호야. 내가 있어서 마음이 놓여. 인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을 어느 날 인호와 민호 그리고 김영희는 함께 현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묘비 앞에서 인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 아들을 잘 키웠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김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민호가 아버지 닮아서 착하게 자랐어. 걱정하지 마. 민호는 두 손을 모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켜온 회사를 제 손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해 겨울, 부산에 있는 김영희의 분식집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현우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 대신 영인의 분식이라는 깔끔한 간판이었죠. 김영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우를 기억하되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이제 우리도 새 출발을 해야지. 김영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민호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일이었는데 특히 부산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했거든요. 민호 대리, 이번 프로젝트도 기대됩니다. 새로운 회장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회장의 손자가 아니라 한 명의 전문직 직원으로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인호는 명예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한강이 유난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50년간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거든요. 회장님, 민호 대리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비서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해. 인호는 손자를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 민호야. 어떻게 지내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나는 말이야. 인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독서도 하고 산책도 하고 가끔 옛 친구들도 만나.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게 언제만이야. 민호는 할아버지의 편안한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뭘? 저를 찾아주시고 지켜주셔서요. 그리고 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셔서요. 인호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완전해졌거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영희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며 옛 이야기도 하고 미래 계획도 나눴습니다. 현우는 없었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이 가족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비밀과 상처는 드러났지만 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민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 아들이 우리가 못다 이룬 진짜 행복을 이루어가고 있어.
고마워, 아들아. 밤이 깊어가도 세 사람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씨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제게는 따뜻한 응원이자 큰 격려가 됩니다. 사연의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